지난 2019년 11월 7일 있었던 탈북 선원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최종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합리성, 정당성 없이 법이 아닌 정치로 후보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한 건지 본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제 추방의 이유였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리로 밝혔어야 했는데도 행정 절차에 불과한 합동조사로 단순 추정에 판단했지요. 또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구속구를 채워서 호송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방함으로써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후보자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탈북 선언을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정치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자국민이 범죄행위는 자국이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원칙과 형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흉악범 누명을 씌워 강제 추방한 꼴이 된 겁니다. 독재 국가에서 나고 자란 탈북자들에게 기순 의사를 발표한다는 것이 기순 의사를 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뭐 제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짐작하시기 어렵죠? 네.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적대국인,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대국인 대한민국에 기순하겠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 두 사람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해놓고도 동법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문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 방지 협약, 또 난민지 협약, 이러한 그 국제 협약도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국내법의 정착지원법이라든지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이 비정치적인 그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아닙니다. 이틀 동안 의원님, 한 이틀 제가 동안 이제 그 상황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일 2명의 탈북민은 이제 납포됩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해가지고 남하 시도를 이제 못하도록 경고 사격을 했는데 반복으로 이제 탈출을 이제 하였고 이틀 만에 이제 납포합니다. 2019년 11월 2일에서 4일 정도 이제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첩보를 통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서 살해를 했다고 인정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첩보만 가지고 이들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31일부터 동해 쪽에 NLL을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하할 때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반에서 네, 말씀하시죠. 근데 계속 도주하다가 결국 우리 해군 통제에 계속 불응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불응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납포를 한 겁니다. 납포를 하는데 기순 우향을 이제 납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죽어도 우리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자강도로 도망갔다가 내려오면서 선원 16명을 차례차례 밤에 불러내서 제가 무참하게 살해하고 예, 제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예. 그 배에서 일반 탈북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에서 선원을 그렇게 많은 선원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즉시 사형을 이제 처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북한에서 살았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올 때까지 북한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또 북한의 송환 요구 없이 우리가 먼저 닷새 만에 급하게 추방한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방어권 침해이자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인도에 관한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제 북송된 선원들이 모두 처형됐다 한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 것까지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이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영 미국의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후보자는 분명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저버렸는데 어떻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그 감정적인 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로서 기본적인 책무였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그 합동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두 사람 따로따로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일치를 했고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다 저희가 그 당시 자세하게 그 언론에 공개는 했습니다만 또 북한에서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송환해 달라고. 우리가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제 판단으로는 NNL에서 납부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 예. 그렇다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정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근데 헌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오해 다시 의원님, 이거는 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 3조에 의해서 뭐 무조건 북한의 주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을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냐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또 헌재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그 남북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북한도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다. 또 북한 주민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일반 탈북민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정치적 사유건, 경제적 사유건. 그러나 이러한 흉악범은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보통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사법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네.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네, 일어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는 건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확실한 거였습니다. 규명이 안 되는데 왜 보냈습니까? 자, 그거는 북한에서 네. 규명을 해야죠. 네, 우리가 다음 규명할 문제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